오늘은 오랜만에 주제를 좀 잡았는데 주주관계약서 작성하기부터 저희 법인 초기 설립하는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주들이 작성하는 그 주주관계약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의 동업계약서라는 거랑 유사한 형태다. 저희가 작성할 때 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막 작성을 하면 안 되고 법인 설립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지분 구조 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양도 제한이라는 거를 주주관 계약서에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주주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법인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라는 걸 걸어놓고 등기사항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양도 제한 규정, 우선 매수권, 병행 매수권 이런 조항들이 우리 셋이서 똘똘 뭉쳤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서로 간에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님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도 리뉴얼을 조금 하고 자료 리뉴얼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고요. 앞으로 더 많이 찾아뵙도록 하고 더 자주 대표님들 얼굴 뵈러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주제를 좀 잡았는데 저희가 그 법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초심을 다시 좀 잡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주주관계약서 작성하기부터 저희 법인 초기 설립하는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주관계약서 작성하기라는 주제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주관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로 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내용을 기록한 서식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좀 보면 주주관계약서에는 매매 조건, 매매 대금,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특약, 효력 등을 기재를 한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이 사전적인 의미로.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동업이나 동업하는 창업 형태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이제 개인 사업자도 동업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우리가 법인 사업자도 동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계약서의 형태가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가 예를 들어 3명이다. 3명이서 동업을 한다 그러면 홍길동 외 2명 이렇게 찍히면서 밑에 하단에 공동사업자로 홍길순, 홍길자 이렇게 주민번호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동업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죠, 보통. 근데 우리 법인 사업자는 그렇지가 않아서 법인 사업자는 보통 우리 가장 많은 게 뭐죠? 주식회사. 예,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우리 법인 사업자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주 명부의 지분율로서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시키는 그런 자료를 보죠. 근데 우리가 그 주주들이 작성하는 그 주주간 계약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의 동업 계약서라는 거랑 유사한 형태다. 우리의 역할들이랑 그리고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랑 이런 거가 나오는 그런 계약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막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서라는 형태로 별첨 서류로 작성을 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주간 계약서만 보겠습니다. 일단 작성할 때 가장 큰 유의사항은 뭐죠? 제가 법인 설립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지분 구조 정하는 거. 예, 저희가 지분이랑 임원 구조 정하는 거 굉장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분 구조 정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계속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7%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총 특별결의까지 가능하세요. 주총 특별결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66.7%인데 저희 이제 반올림해서 67%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좀 러프하게 70% 정도 보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0% 이상을 가지고 가게 되시면 보통결의가 가능합니다. 보통결의 사항들이 가능하고 우리가 왜 주주분들 중에서도 소액주주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에서 5% 사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3% 이상 주식을 보유하시게 되면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회계장부라 그러는 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재무제표? 네, 너네 회사 운영 잘하고 있는지 재무제표 한번 보여줄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분이 왜 중요하냐? 이제 뭐 보통결의, 특별결의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배당.
정관 변경, 그리고 임원 선임 및 해임, 임원에 대한 보수 결정 이런 것들을 주총에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법인에서 많이 하시는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보통 결의 사항이 아니라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 보이는 정관 변경인 것 같아도 67% 이상의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결의를 할 수 있는 특별 결의 사항이라서 이런 지분율, 대표님이 만약에 동업주주라 그러면 나 혼자서도 다 의결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주주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주총할 때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를 막 큰 사무실에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혼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주주분들까지 번거롭게 매 의사결정 때마다 오셔야 되니까 그런 절차들을 좀 간소히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양도 제한이라는 거를 주주간 계약서에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주주간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법인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라는 걸 걸어놓고 등기사항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강화된 규정으로 주주간 계약서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자, 주주들이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이 중에서 한 주주분이 우리가 모르는, 나머지 주주분들이 모르는 제3자한테 주식을 양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주주분들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 열람권이나 배당권이나 의결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셋은 똘똘 뭉쳐서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이거를 못하게끔 또는 좀 제한하게끔 이렇게 막아놓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제한 규정과 더불어서 주식 우선 매수권 조항, 그리고 주식 병행 매도권 조항 또는 동행 매도권 조항, 돈방 매도권 조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도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매수권 조항은 내가 먼저 매수할 수 있게끔 나한테 먼저 기회를 줄래? 이런 얘기고, 병행 매도권 조항은 너가 3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 주식도 같이 나머지 주주분들도 같이 매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이런 조항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양도 제한 규정, 우선 매수권, 병행 매도권 이런 조항들이 우리 셋이서 똘똘 뭉쳤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우리 셋이서 뭘 하려면 서로 간에 서면 동의를 좀 얻고 그러고 진행을 하자라는 의미로 좀 서로 간에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그 동업주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너무 좋죠. 이제 자본금도 좀 분할을 할 수 있고 책임도 좀 분할을 할 수가 있고 의무도 분할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주주간 계약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역할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업주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를 서로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리스크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역할 분담,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배분, 페널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주간 계약서에 써 있어야 돼요. 저희가 서로 이제 좋자고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로 간에 조금 언짢을 수 있는데 그 언짢은 거 잠깐입니다. 나중에 다 서류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업무 분장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분배 방식이랑 시점, 우리가 배당을 언제 진행을 할 건지,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증자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증자를 하게 될지, 그리고 이런 약속 불이행했을 때 페널티, 위약금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상황이라 그러면 요즘 차등 배당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업계약서는 작성할 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계약서로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좀 남겨놓으셔라. 그거를 법인 설립하고 한참 있다가 남겨놓으려고 하면 서로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제 처음에 초반에 마음 다질 때 그때 좀 작성하시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희가 영상이 좀 한계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수가 있으나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필요하면 대면 상담도 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주요하게 업무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부터 청산까지 모든 업무들을 진행을 하지만 자주 연락을 주시는 거는 설립이랑 전환,
그리고 정관에 대한 부분들, 임원이랑 지분 구성하는 거 다시 연락을 이제 다시 하고 싶어서 연락을 주시고, 이제 배당을 예전에는 많이 시행을 안 하셨는데 요즘은 각종 배당들 많이 시행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마 잉여금 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 증감자, 그리고 잉여금 처분하는 거랑 엑싯 방법들, 이런 것들 많이 문의를 하시니까 위에 상단에 저희가 번호랑 이메일 주소 잘 나와 있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필요할 때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으로서 대표님들이랑 세무사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